11월 5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티스 대 마요르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티스는 이번 시즌 4위권 경쟁을 하고 있진 못하지만 7위를 달리며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순위권을 노크하고 있다. 워낙 많은 부상자가 있었기에 초반 기대만큼 승점을 따내진 못했지만 탄탄한 수비를 앞에서 버텼고 로카와 이스코 디아오운 등 새롭게 가세한 선수들이 잘해줬다. 이제 엔리케와 페레즈 등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고 호세도 징계를 마치고 복귀했다. 이어서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에서 헤타페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며 16위에 머물러 있다. 무리키와 아브돈의 투톱을 가동해 경기 내내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고 유효 슈팅에 성공했지만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수비에 비교적 강점이 있기에 쉽게 패하고 있진 않지만 승리 추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티스는 부상 중이던 엘리케와 후안 크로스까지 복귀하며 페리크와 사발리 등을 제외하면 빠진 선수가 거의 없는 풀 스쿼드에 가까운 전력으로 홈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마요르카는 라일로의 이탈이 있는 중앙 수비에 기복이 있는데 베티스의 공세를 경기 내내 막아내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베티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헤라클레스 대 에인트호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라클레스는 리그 8위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리그에서 지난 라운드 헤렌벤에 완패한 것을 비롯해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추격자들에게 추격을 허용했고 특히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번 라운드는 리그 선두를 만나기에 최전방 공격수 한 손 정도를 제외한 선수들이 확실히 수비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이어서 호벤은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라이벌인 아약스를 잡고 리그 전승을 이어갔다. 기록적인 연승 행진 중인데 리그 10경기에서 10전 전승을 기록 중이다. 비록 챔스에서는 조 최하위지만 다음 경기를 승리하면 순위를 올릴 수 있기에 기회는 남아있다. 랑스전이 홈 일정이기에 이번 헤라클레스 원정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에인트호벤은 아약스의 선제골을 허용했음에도 해트트릭을 기록한 로자노를 비롯해 룩데용과 사이바리 등의 골이 나오며 완승하는 등 리그 절대 1강의 모습을 보이기에 헤라클레스가 압도당할 수도 있어 보인다.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중인 헤라클레스가 에인트호벤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로리앙 대 랑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리앙은 랭스 원정에서 패하며 중하위권으로 추락했다. 휴식기 이후 경기에서 렌을 잡으며 한숨을 돌렸지만 랭스를 넘지 못했다. 때문에 하위권 추락을 막기 위해 이번 홈 경기 결과가 중요하다. 최근 잘 되는 수비적 운영으로 패배를 피하며 크루피와 파브레 등의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다. 이어서 랑스는 개막 이후 5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는 부진 속에 강등권으로 추락했었다. 그러나 툴루즈전 승리를 시작으로 리그 5경기에서 승점 11점을 몰아치며 중위권으로 올라왔다. 지난 시즌 리그앙 준우승으로 인해 출전한 챔스에서는 조 2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다. 최근 골 결정력이 확실히 좋아졌는데 소토카를 중심으로 토마손이 공격을 이끌고 있고 기대주인 엘 아이나위의 한 방도 터지고 있다. 로리앙도 홈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랑스는 파리를 위협하며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던 시절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 압둘 사메드와 맨디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 속에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소토카와 사드가 해결할 랑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랑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탈란타 대 인터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탈란타는 다소 기복도 있었지만 휴식기 이후 무패를 달리며 리그 4위로 치고 올라왔다. 지난 시즌까지는 공격 위주의 팀이라는 인상이 강했지만 이번 시즌은 볼란치로 데룬과 에데르송 조합이 나오며 수비도 안정적이다. 유로파에서도 순항 중이고 부진했던 지난 시즌을 완벽히 지워내고 있다. 자파타의 이적을 지운 스트라이커 스키마라와 함께 루크만과 데케텔라에르 등 해결할 선수도 있다. 이어서 인터밀란은 토리노와 로마를 잡고 다시 선두로 올라섰다. 사수올로의 일격을 당했고 볼로냐 상대로도 승점 1점에 그쳤었는데 밀란과 유벤투스 등을 밀어냈다.
챔스에서도 3경기 승점 7점으로 소시에다드와 함께 16강 진출이 유력한 상황으로 이번 시즌 순항 중이다. 클라센과 파바르, 튀랑을 비롯해 새로운 얼굴들이 팀에 빠르게 녹아들었고 라우타로와 바렐라 등 기존 선수들의 활약도 좋다. 아탈란타가 홈에서 확실하게 승점을 따내는 팀이고 중앙이 탄탄하지만 바렐라와 미키타리안, 아슬라니와 프라테시 등이 나올 인터밀란 상대로는 중원의 우위를 쉽게 가져가긴 어려울 것이다. 튀랑이 최전방에서 수비와 경합을 해줄 것이고 라우타로가 기회를 해결하려 들 텐데 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셀타비고 대 세비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타비고는 지난 라운드 지로나 원정에서 선전했지만 승점 추가를 하지 못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누네스와 스타르펠트, 산체스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지만 워낙 수비적으로 나선 경기였기에 아스파스와 라르센 등에게 기회가 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강등권 순위기에 이번 라운드 결과가 중요하다. 두비카스와 반빠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투입할 것이다. 이어서 세비야는 최근 4경기 연속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지난 라운드에서 카디스를 원정에서 만나 승점 1점 추가와 함께 끌려가던 경기에서 패하지 않았다. 수마레와 라키티치, 토레스 등 공격 전개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최전방을 잘 지원하고 있다. 셀타비고가 부진한 최근을 보내고 있지만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중앙에서 점유율 경합이 안 되던 상황을 타피아가 주전으로 나서 어느 정도 회복했기에 세비야의 중원 상대로 쉽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일정이 아스날 원정인 세비야가 챔스에도 집중해야 하기에 풀핏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에 셀타비고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는 뮌헨의 승점 2점 뒤진 리그 4위다.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세 팀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레버쿠젠, 뮌헨과 더불어 도르트도 패가 없다. 그러나 무패 행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났기에 이 경기 결과가 중요하다. 라이벌을 만나 승리하면 선두 싸움의 탄력을 받을 것이고 패하면 2패의 타격이 될 수 있다. 홈이지만 사비처와 웨즈칸 등 중원의 라인을 내릴 수도 있어 보인다. 이어서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라운드에서 다름슈타드를 잡고 1위 레버쿠젠과 승점 2점차 격차를 유지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킴미히가 퇴장당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상대도 2명이 퇴장당한 이후 8골을 몰아쳤다. 기록적인 하프라인 골을 기록한 케인이 해트트릭 경기를 했고 사네와 무시알라가 멀티골을 터뜨렸다. 이 경기에는 킴미히가 빠지기에 파블로비치가 라이머의 중원 파트너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패하진 않았지만 선제골 허용을 비롯해 수비 라인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훈멜스와 슬로터백이 나설 텐데 케인과 사네, 코만과 무시알라를 앞세운 뮌헨 상대로 고전이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